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왜 교육을 이렇게 해야 하는가. 제목은 멋지죠? 네. 안 그래요? 그것을 과학적인 근거로, 뇌과학을 근거로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뇌과학과 관련해서 이 강의는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강의가 얼마까지 시간이 진행될지 잘 모르겠어요. 가지고 우리 교험장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딱 그 자리에서 멈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머니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죽을까요 다. 혹시 그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나를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여기 좌석 뒤에 있어요, 선생님. 좌석 뒤에 있어요. 네. 유 선생님 이리 오세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뭘까요? 내 얼굴이 나를 나타날까요? 요즘 성형수술이 발달해가지고 얼굴이 싹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바뀐 걸까요? 그러면은 심장이 나를 나타낼까요? 요즘 심장 이식 수술 하잖아요. 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지나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를 상징할까요? 잠깐요. 내가 나를 나이게끔 하는 것이 뇌라고 그래요. 지금 모든 걸 다 이식은 단지라도 뇌는 이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뇌까지 이식을 한다면 나는 뭘까요? 어떤 것이 나일까요? 뇌를 이식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현재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뇌예요, 사실. 가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감정이다 보니 가슴에 다 뇌가 있는 거, 감정이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에 있어요. 그래서 이 뇌를 연구하는 것이 21세기의 최고 화두라고 그래요. 뇌과학자들은.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것이 뇌 부분이라고 그래요. 게롬 연구가 21세기에 최대의 화두였죠. 근데 그게 해결했잖아요. 21세기 최대의 화두가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뇌에 대한 연구라고 해요. 특히 근래에 30여 년에 걸쳐가지고 이 뇌과학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저는 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고 말이죠. 학문의 교육의 근거를 이것이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뇌과학 쪽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책을 보고 아까 배움 중심으로 거꾸로 수업을 학문적 바탕을 뇌과학에 두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왜 그러면 뇌과학을 알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뇌과학을 이해하면은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고,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걸 보고 아이들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뇌과학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이들의 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의 뇌를 이해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죠. 태도가 바뀌죠. 태도란 말이 좀 맞는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지고 이것이 결국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뇌과학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생각, 이걸 한번 보시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을 인간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교육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려요. 교육의 시각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이건 아주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밑바탕에 깔린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 수가타 미트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한번 했어요. 이 양반이 수행한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홀 인 더 월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사업이었냐면 이런 사업이었어요. 인도의 아주 빈민가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를 말이죠. 벽에다가 컴퓨터를 구멍을 뚫어서 설치를 해서 구멍.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아이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배워나가는가 그걸 관찰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말이죠. 종저게 2, 3호씩 짝을 쳐가지고 와가지고 컴퓨터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컴퓨터가 있는 것 자체도 모른다고 해요. 학교에 간 적도 없고 글자를 모르고. 그런데도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짝을 쳐가지고 와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컴퓨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워나가더라는 거예요. 수가타 미트라 교수는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론 내린 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이거였어요. 어른이 교사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만 만들어준다면은 아이들 스스로가 배워나간다. 무엇에 의해서? 자기들은 잠재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놨어요. 얼마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냐면은 존 노크가 얘기한 대로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믿었어요. 근데 말이죠. 아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는 어른들이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아이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워나가는 걸 보고 뇌과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캐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야, 그거 이상하다.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이 뭐였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엄청난 학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 20세기의 최고 그 언어학자인 노엄 촘스키 같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 언어 획득장치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가지고 실험을 어떤 걸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제 좀 손에 보여드릴게요. 엄마가 말이죠. 애기 태어난 갓난 애기 태어난 아이를 해놓고 이렇게 내놓고 혀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아이가 따라서 제 있으면 동의사 보여드릴게요. 그게 바로 뭘 말하냐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모방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잖아요? 모방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서 이렇게 걸어다닌다거나 앉는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생각하는 자체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모방 능력에서 출발했다. 늑대 어린이 있잖아요. 늑대 어린이 발견됐을 때 어땠어요? 기어다녔어요. 왜? 기어다니는 것만 봤으니까. 그만큼 모방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이 동영상을 보시죠. 출생 당시 이미 거대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아기들. 우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과학자들은 매우 간단한 실험으로 아이의 탁월한 능력을 입증했다. 엄마가 아이를 보며 혀를 내미는 동작을 반복하면 생후 한 달이 채 안 된 신생아들도 엄마의 혀 내미는 동작을 그대로 따라한다. 이게 봐요. 이게 바로 모방 능력이거든요. 그 이외에도 실험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간단한 이것만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를 대할 때 아이들은 자는 전혀 능력이 없으니까 자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가르쳐야 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은 길만 터놓으면은 아이들 스스로가 배워나간다 그 말이에요. 왜? 뭘 가지고? 자기 내부에 있는 이와 같은 잠재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꾸 아이한테 무엇을 막 집어넣으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아이는 태어날 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잠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아이들 스스로 엄청난 잠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가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뭐 하면 되냐? 옆에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들과 그 부모님하고 부딪힘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도와주려고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전혀 능력이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간섭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부딪힌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이거 과학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이 과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과학자들은 이건 추측이 아니다. 신념도 아니다. 이것은 뭐냐? 과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거를 나타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어머니들 이 생각을 가지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교육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란 무엇인가?